최근에 주변에 보니까 한인 투자자분들이 호텔 사실 분들이 좀 눈에 띄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제 호텔, 모텔 하면 보통 이제 그 인도 분들이 많이 하시는 비즈니스인데 네. 이제 요즘 신기하게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인쿼리가 많이 들어와요. 네. 저희가 요즘 이제 한국 분들도 이제 호텔, 모텔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네, 하는데 그게 이제 좀 조심하면서 이제 거래가 돼야 되는데 네. 그 우선 그 매매되는 그 가격이 그 호텔은 몇 회는 좀 신기해요. 그냥 매상의 그 몇 배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 거래되는 게 이제 그 연매상의 3배에서 4배 사이 이렇게 많이 거래되는데 네.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요즘 이제 최근 한 3년 사이에 매상이 매년 조금씩 줄고 있어요. 전체적인 인더스트리가. 네. 이 영향을 받는 그게 거예요.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예. 그게 호텔로 앉히기 때문에 이제 호텔 그리고 또 새로 지어진 것도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상이 떨어지는데 근데 가격이 안 떨어져요. 가격은 아직도 유지하거나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말은 이제 옛날에 이제 3배 매상이 3배로 거래되던 게 지금 이제 3.5배나 4배 거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매출은 줄어들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위험한데 어떤 지역은 지금 보면 5배 매상이 5배로 거래되는 거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 정도까지 안 올라갔는데 지금 올라갔는데 저희가 이제 손님들이 이제 호텔 모텔에서 하시는 이제 손님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만약에 4배 이상 매상의 4배 이상으로 되는 호텔에 모텔 사시면은 그 운영하시다가 힘들 경우가 많다고 하시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를 좀 감안하셔가지고 투자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한인분들에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그 한인분들께서는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이제 호텔 모텔 하면 이제 운영하기 쉬운 비즈니스다. 왜냐하면 이제 사가지고 그냥 직원 잘 관리하고 손님들 방만 렌트하고 돈만 받고 이제 그럼 끝인 비즈니스구나.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많이 어렵습니다. 네. 그 경쟁이 우선 경쟁이 너무 세고요. 네. 우선 그 좀 잘 되는 지역 가보시면 그 엑시 하나에 호텔 뭐 5개, 10개씩 이렇게 있는 데 있잖아요. 그 그렇군요. 경쟁을 이겨야 되기 위해서는 뭔가 좀 특이한 서비스라든가 좀 더 깨끗하고 네. 그러니까 주인이 좀 더 경험이 많고 좀 더 어떻게 해야 좀 더 손님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지 마케팅을 그런, 어떻게 할 줄 아느냐가 그렇죠. 이제 중요한 예, 이슈고 그게 중요한 있겠네요. 이슈인데 경험 없으신 분들이 이제 용감하게 이제 들어가시면 이제 엄청 고생하시고 네. 그 아주 그 당황스러운 일들을 많이 그렇죠. 당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호텔 모텔에 요즘 이제 손님들 많이 덤비시고 지인분들이 사신다 해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면 그 좀 아시는 분들이 이제 경험 많으신 분들 통해 가지고 그 좀 더 그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좀 혼자서 스터디를 좀 해보시고. 그렇죠. 네. 네. 스터디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비즈니스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플랜을 잡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사셔야지 그냥 무작정 덤비시는 거는 전혀 진짜 추천을 안 하죠. 그럼 결국 애틀랜타 상업용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파는 분위기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경기 변동에 따른 영향이라고 봐야 되는지 최근에 그 연준 움직임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뉴스를 보다 보니까 리포라는 개념이 나오던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리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이제 현금이 네. 이제 우리 권 차장이 돈이 없어요. 네. 그렇죠. 현금이 전 늘 없어요. 없죠. 네, 자산은 있어요. 자산이 있죠. 네, 집이 있잖아요. 네, 집이 있죠. 네, 근데 그 집 자산이 있어요. 근데 은행들은 그 자산이 보통 보면 채권이잖아요. 네네네. 정부 채권이잖아요. 네네. 근데 현금이 부족해요. 네. 그럼 나한테 돈을 그 현금을 급전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자산을 나한테 파는 거예요. 네. 거의 뭐 그 담보자. 담보로 되는 게 아니라 네네. 나한테 팔고 네. 그 대신 내가 언제 다시 그 자산을 얼마에 사겠다라는 네. 컨트랙을 맺고 나한테 그 팔고 네. 캐시 그는 현금을 네. 빌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자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자율이 비싸면 사채잖아요. 비싼 이자율이 사채가 싸죠. 아니라 네. 보통 Fed Fund Rate 그 Fed Fund Rate에서 네. 유사한데 네. 왜냐하면은 이제 그거하고 비슷한데 네. 요번에 이제 9월달에 네. 그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네. 이제 소위 말해서 우량 채권인 뭐 진짜 그 국채 네. 미국 국채를 뭐 파고 리포를 한다 그래도 네. 현금을 네. 내가 지금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더 유리하다. 유리하니까 네.
그 금리가 이제 거의 한 10%까지 치솟은 거죠. 보통 금리가 한 2%대인데 그럼 엄청나게 많이 금리가 그렇죠. 급등을 한 거네요. 급등을 한 거죠.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뭐 금리는 이제 뭐 수요와 공급에서 네, 일단 현금에 대한 수요가 늘었고 네, 그 얘기는 이제 뭐 소위 말해서 회사들이 네, 그 코퍼 텍스 네. 그 기업 그 법인세. 세금을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현금에 대한 굉장히 수요가 늘었고 네.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사실은 또 공급이 부족한 거죠. 그 유동성을 계속해서 빨아들여 왔고 네. 그리고 또 무엇이 또 있었냐면 정부가 거의 올해 들어서 한 거의 1천억 달러 그러니까 1조 달러 가량의 그 재정 적자를 보니까 그걸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이제 채권으로 발행하고 그거를 이제 현금을 은행에 다시 내서- 빨아들여서. 네, 현금으로 그 뭐지 정부에서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현금이 써야 되니까 네. 그 재정 적자를 메꿔야 되니까 채권을 발행하고 시중에 있었던 현금을 은행에서나 이렇게 시장에서 빨아들이니까 네. 이제 그 현금이 이제 부족한 이제 그 상황이 벌어진 거죠. 단기적인 처방이지 장기적인 해결법은 아니라서 그 JP 모건이나 이런 데서는 결국엔 연준이 네. 다시 그 대체자조표를 3천억 달러는 더 늘려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 채권을 사들이고 이제 그만큼 유동성을 공급해야지 이게 장기적인 해법이고 그게 첫 번째 해법이고 두 번째가 금리를 더 굉장히 낮춰라. 공격적으로 낮춰라. 그러니까 그래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 두 가지 이제 해법밖에는 없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이제 지금 상황에서 상업용 부동산에서 네.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사실 저도 보니까 가격은 어느 고점에 와 있는데 그렇게 유동성이 다시 공급이 됐을 때 사실은 이게 다 이 유동성이 그 자산으로 흘러갈 수 있잖아요. 이게 뭐 주식으로도 갈 수도 있고 부동산으로 갈 수도 있고 했을 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일단 떠받쳐 주진 않을까. 크게 폭락하는 것들을 예. 좀 막아줄 수 일단 있다. 지금 상업용 부동산의 마켓은 확실히 공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부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네. 소위 말해서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8월 달에 된다고 생각해서 사실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은행이 일단은 대출을 지금 서서히 줄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캐시 주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다 부동산 끼고 대출 받아서 사는 건데 부동산 은행에서 대출을 지금 꺼려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상업용 부동산이 이제 어떤 고점이 찍었는데 문제는 이제 연준의 움직임에 연준의 따라서. 움직임에 있어서 금리를 내리고 왜냐하면 상업용 부동산은 금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가격 폭락은 어느 정도 이렇게 떠받들지 않을까 하는 게 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연준이 올해만 기준금리를 지금 2번이나 인하했잖아요. 그렇죠. 이로 인해서 그 SBA 융자 이자율도 변동을 할 거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때 지금 최근에 비즈니스 업주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기준금리가 그 최근에 2번 내려가지고 네. 그 월스트리트저널 프라임 레이시 지금 5.0으로 내려갔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융자 중에 이제 고정금리로 융자 받으신 분 있고 변동금리로 받으신 분 있는데 네네. 그 변동금리로 융자를 받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그 이자 내려간 그거 이유로 인해서 그 먼슬리 모게지가 줄은 상태거든요. 혜택을 좀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혜택을 많이 받았고 특히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그 네. 많이 받으시는 융자가 SBA 융자가 거의 대부분이 변동금리죠. 변동금리로 네, 되어 네. 있기 때문에 그 SBA 융자 받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큰 혜택을 받고 계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좀 앞으로 또 내려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저는 사실은 얼마 전에 제 페이스북에다 썼지만 네. 결국에 이제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3천억 달러 정도를 다시 그 늘려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그 얘기는 뭐 이제 연준에서는 그걸 양적 완화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하지만 양쪽 완화잖아요. 네, 뭐 그렇지 않는다면은 금리를 뭐 내려야 되는데 지금 네. 옥토버에 금리 내릴 확률도 10월 거의 말에. 예, 그 10월 30일 네. 예, 금리 내릴 확률이 지금 거의 한
86%에 육박하고 네. 그 다음에 내년 1월 달까지 한 번 더 금리를 내릴 것도 굉장히 그 소위 말해서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 1월 달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일단은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리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이 재융자에 대한 고민을 또다시 하게끔 만드는 지금 그렇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사실은 얼마 전에 우리 그 재융제에 대해서 방송을 하면서 네. 그 사실 제 은행에다가 그 재융제를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굉장히 좋은 레이트를 받았는데 네. 다시 그 사실 굉장히 금리가 하락했다가 네. 그러니까 오버슈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짝 다시 올랐던 예, 올랐죠. 네. 근데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나보고 돈을 조금 더 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금리가 팍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니까 은행에서는 뭐 그 금리 손해보기 준 싫은 거는 거지. 손해보기 싫으니까 저한테 네. 돈을 또 내라는 거예요. 저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금리가 더 하락을 하고 변동금리가 더 내려갈 추세를 보이니까 뭐 굳이 지금 걔네 내가 돈을 좀 더 주고 내가 뭐 재융제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11월 달, 12월 달을 기다리면서 그 변동금리가 더 떨어지게 되면 차라리 변동금리로 네. 왜냐하면 지금은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가 조금 더 높아요. 네. 예, 근데 이 상태로 내려가면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더 밑으로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은 5년짜리나 7년짜리로 재융자하는 것이 이익이니까. 제일은행 쪽에서 아니, 빨리 그러니까 컨택해 보시는 걸로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저희 은행에서도 그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상업용 고정금리가 5.5에서 6.5 사이 이렇게가 이제 많은 은행들 저희 은행도 포함해서 이렇게 손님들에게 오퍼를 했는데 지금은 어떤 은행은 3.99 그러니까 거의 1.5% 넘게 고정을 3.99. 네, 1.5%가 내려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은행들도 미래 더 변동금리 내려가니까 차라리 지금 고정금리로 잡아놓자. 딱 잡아놓자. 네, 5년 동안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이제 뭐 낮은 금리 고정금리로 잡아놓으면 이제 향후 뭐 5년에서 뭐 3년에서 5년 사이 그 변동금리 내려가더라도 이제 그 고정금리는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저희 은행들이 지금 이제 손님들에게 어프로치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손님들이 이제 변동금리 갖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변동금리가 지금 더 높아요. 변동금리는 뭐 6%, 6.5 아직도 유지되는데 고정금리는 이렇게 낮게 되니까 그 SBA 융자 변동금리 갖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그 상업융자가 변동금리이신 분들이 재융자를 이제 고정으로 낮은 고정으로 재융자를 하시려고 신청하시는 분이 아주 많이 늘었어요. 최근 한 2달 사이에 엄청 네. 많이 늘었거든요. 권 부장님 내년에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업용 부동산도 사는 분들보다 파는 분들 많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한인 투자자분들 어떤 조언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최근 몇 건 이제 그 상업용 부동산 융자 건을 이제 제가 핸들했는데 네. 그 많은 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 타민족 분들이 갖고 계신 이제 건물들을 하시는데 그 타민족 분 중에서 이제 유태인 분들께서 네. 가지고 계신 건물을 이제 사신 케이스를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유태인 분들은 경기가 나쁠 때 네. 가격이 이제 아주 싼 부동산들을 사셔가지고 네, 네. 경기가 나빠지기 전에 이제 그 좋은 가격의 건물들을 이제 파시고 네. 이런 이제 사이클을 이렇게 많이 유지하시거든요. 네. 근데 요즘 이제 파시는 분이 이제 유태인 분들이 많이 늘으셨다는 게 네. 그 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이제 조심하고 이제 네. 그런 걸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어깨 팔아라. 이게 업계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뭐 그 누구도 뭐 이게 언제가 무릎이고 언제가 어깨인지 모르지만,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의외로 이제 유태인 분들께서는 아, 그걸 잘 시장을 잘 포착을 하는군요. 파악하셔가지고 네. 하시는데 좀 그런 거는 이제 그 투자자분들께서 좀 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우는 사실은 주식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파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조심해야 돼요. 저도 상업용 부동산 공부도 하고 이렇게 트렌드를 보니까 고점에 온 건 같아요. 그래서 더 막 이게 상업용 부동산이 이게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를 갖고 사시면 안 되고 네. 정말 due diligence라고 그러죠. 열심히 진짜 봐서 정말 저가 좋은 조금 굉장히 투자자를 찾아 열심히.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방송했었을 때 네네.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 말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는 묵지마 투자는 아니다. 네. 정말 또 찾아보고 해서
그러지 않고 그냥 투자하게 되면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된다고 언급을 했는데 특히 서부 지역에 대해서 언급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진짜 작년에 그렇게 지금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이 지금 주춤하거나 지금 하락하고 있는 도시들이 있는데 상업용 부동산도 좀 그런 진짜 열심히 발로 뛰고 보고 그 뭐 소위 말해서 세 가지 뭐 진짜 due diligence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물도 보고 진짜 페이퍼워크도 보고 여러 가지 진짜 또 체크업하고 해서 이게 정말 타당한 투자인지를 보고 그리고 해도 늦지 않으니까 섣불리 진짜 뭐 그냥 투자하는 거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근데 투자를 할 때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을 다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정작 투자처를 발견하게 되면 직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맞을 때도 있지만 또 그게 아주 큰 손해를 보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하니까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어쨌든 전문가들이 보시기에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직관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상업용 부동산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건물 살 때는 넘버를 봐야지 이모셔널한 어태치가 돼서 차나 이런 것들은 그럴 수 있어요. 옷이나. 근데 아니, 뭐 옷이랑 비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옷을 얼마 구매를 할 때 되게 아무래도 감정이 들어가요. 근데 건물은 상업용 부동산은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감정이입돼 갖고 투자하는 거는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내가 이 정도 건물은 사줘야 뭐 이렇게 그건 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어카운턴트하고 보고 뭐 저는 전문은 아니지만 그 캡 레이시오나 그 net operating income 보고 익스펜스가 얼마나 하고 했을 때 얼마나 캐시 플로우가 되고 이게 얼마만큼 앞으로 차후에 가격이 오를 건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철저히 검증하지 않고 그냥 어떤 진짜 직관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지난 10년은 그래도 성공을 해왔어요. 마켓이 올라갈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마켓이 고점에서 이게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더 이상 이렇게 올라가지 않은 상황에서는 직관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경험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사게 되면 꼭 그 우리 김영진 전문가님 나는 여쭤보고 아니고 로이어, 좋은 로이어, 브로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카운턴트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두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